김태준 씨는 62세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했어요. 부장에서 임원까지 올라갔죠. 정년퇴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퇴직금은 15억 원 정도 예상됐어요. 평생을 회사 인간으로 살았던 태준 씨에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아내 이영숙 씨는 61세였습니다. 전업주부로 35년을 살았어요. 내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다 접었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지만 결혼 후 한 번도 피아노를 치지 않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35년을 살았어요.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5살 아들이 있었죠. 장녀 지혜는 워킹맘이었습니다. 광고회사 과장으로 일하면서 3살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차남 민재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했고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막내 수지는 출판사에 다니는 미혼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모이고 부모님 생신이면 같이 식사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2024년 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영숙 씨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보, TV 볼 거예요? 태준 씨가 대답했어요. 당신 잠깐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헤어지자. 영숙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영숙 씨는 울컥했어요. 그럼 지난 35년은 뭐였어? 당신도 당신 인생 살면 되잖아. 태준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숙 씨는 소리쳤습니다. 다른 여자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영숙 씨가 울먹였어요. 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사랑이 없어. 더 이상 같이 살 의미를 못 느끼겠어. 영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충분한 것 같아. 의무는 다했어. 영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셨잖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끝내고 싶어. 앞으로 이 30년 남았는데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 영숙 씨는 거부했습니다. 난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 이혼할 거야. 이미 변호사도 알아봤어. 영숙 씨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변호사까지 알아봤다고. 영숙 씨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주일 후, 네 자녀를 모두 불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태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빠랑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반응했어요. 네. 뭐라고요? 지혜는 눈이 커졌습니다.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짜야. 영숙 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왜 이혼을 해요?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하셨어. 영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설명했어요. 아빠도 이제 인생 좀 살고 싶어. 정년퇴직하면
이 30년 남았잖아. 지혜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35년 동안 뭐 했는데요? 우리 키우고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그건 고마워. 하지만 그것과 이혼은 별개야. 나도 35년 동안 가족 위에 일했어. 민수는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는 게 맞나요? 영숙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재야, 너마저 그러니. 수진이 화를 냈어요. 아버지, 퇴직금 받으려고 이러시는 거죠? 태준 씨는 화가 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 문제가 컸습니다. 재산 분할 협상이 시작됐어요. 태준 씨의 퇴직금 15억 원, 그리고 영숙 씨 명의의 강남 아파트 10억 원. 총 25억 원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태준 씨 측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퇴직금은 남편이 35년 일해서 번 돈입니다. 73으로 나눠야 합니다. 영숙 씨 측 변호사는 반박했죠. 아내가 35년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55로 나눠야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싸웠습니다. 당신이 돈 벌 수 있게 내가 뒷바라지 했잖아. 나도 당신 생활비 다 됐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재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장남 민수는 아버지 편이었어요. 민수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인데 절반을 줘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장녀 지혜는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전업주부였던 어머니의 고생을 잘 알았어요. 엄마가 35년 무료 가정부로 일한 거야.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지. 차남 민재는 아버지 편이었어요.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사랑 없는 결혼 생활 계속하라는 게 더 잔인해요. 차녀 수지는 어머니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인생 다 빼앗아 놓고 이제 버린다고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결국 네 남매는 2대2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편은 민수, 민재. 어머니 편은 지혜, 수진. 어느 날 민수와 지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누나, 엄마 좀 설득해봐. 너무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 뭐가 과해? 당연한 권리야. 나도 엄마 입장 생각해. 하지만 아버지 퇴직금을 절반 가져가는 건 아버지가 그 돈 벌 수 있었던 게 엄마 덕분이야. 전화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민수와 지혜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어요. 수진과 민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 단톡방이 전쟁터가 되었어요. 결국 단톡방이 2개로 나뉘었습니다. 2024년 여름 추석이 되었어요. 어디서 모일 것인가부터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댁에서라고 했고 지혜는 엄마 댁에서라고 했어요. 결국 따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민수와 민재는 아버지가 임시로 얻은 오피스텔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지혜와 수지는 어머니가 있는 강남 아파트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흩어진 명절이었어요. 태준 씨는 아들 둘과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셋이서 절을 하고 송편을 먹었어요. 지혜랑 수진이는 왜 안 오니? 아버지가 이혼하셔서 걔네는 엄마 편이에요. 영숙 씨는 딸 둘과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민수랑 민재는 왜 안 와? 엄마, 걔네는 아버지 편이에요. 두 집에서 각자 명절을 보내며 6명 모두 울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서 태준 씨와 영숙 씨는 서로를 공격했어요. 태준 씨는 주장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늘 친구들 만나고 쇼핑만 했어요. 영숙 씨는 반박했죠. 남편은 가족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안 왔어요. 자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편에서 증언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돈을 많이 쓰셨습니다. 영숙 씨는 울었습니다. 지혜는 어머니 편에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제 생일도 한 번도 챙기지 않으셨어요. 태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도 증언했어요.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수지는 어머니 편에서 증언했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습니다. 법정에서 가족이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 기간 동안 가족은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민수와 민재는 아버지와 자주 만났어요.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너희는 이해해주니 고맙다. 지혜와 수지는 어머니와 자주 만났습니다. 너희는 엄마 편이니 정말 고맙다. 형제자매 간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1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2024년 가을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5대5로 나누라고 했어요. 태준 씨는 10억 원, 영숙 씨는 15억 원을 갖게 됐습니다. 이혼이 성립됐어요. 태준 씨는 4억 원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혼자 사니 자유로웠습니다. 골프도 매주 치고 여행도 다녔죠. 이게 인생이지 하며 만족했어요. 영숙 씨는 강남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하며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하지만 자녀들의 상처는 컸습니다. 민수와 지혜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어요. 조카 생일에도 서로 안 갔습니다. 민수의 아들이 유치원 입학식을 했는데 고모 지혜는 몰랐어요. 민재와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승진했는데 오빠 민재는 몰랐어요. 명절은 매번 전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수의 아들은 할아버지만 알았어요. 할아버지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죠. 할머니는 누구야? 아이가 물으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혜의 딸은 할머니만 알았어요. 할머니가 피아노도 가르쳐 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거의 못 봤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로따로 존재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태준 씨는 혼자 새해를 맞았어요. 민수와 민재는 각자 처가에 갔습니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죠. 이혼한 게 잘한 걸까? 영숙 씨도 혼자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혜와 수지는 각자 시댁에 갔어요. 이게 내가 원한 인생이었나? 그해 2월 민수의 아들이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어요. 심각한 상태였죠. 민수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지혜는 2주 후에 조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친척을 통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고모인데 모르고 있었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카는 회복했지만 지혜는 병문안 한 번 못 갔습니다. 5월에는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수진이 초대하지 않은 거죠. 결혼식 날 영숙 씨와 지혜만 참석했습니다. 태준 씨와 민수, 민재는 없었어요. 수진은 아버지 없는 결혼식에서 외삼촌이 주례를 받습니다. 신부 아버지 입장 순서가 없었어요. 수진은 혼자 입장하며 울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왜 안 계시지? 태준 씨는 그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딸 결혼식인데 나는 왜 초대받지 못했을까? 민수와 민재도 마음이 아팠어요. 8월 영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이웃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지혜와 수진이 달려왔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 자녀분이 계신가요? 지혜가 대답했어요. 4명인데 저희 둘만 왔어요.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연락하기 싫었던 거죠. 결국 민수와 민재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3일 후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민수랑 민재는 왜 안 오지? 10월 태준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민수와 민재가 병원에 왔어요. 지혜와 수지는 나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태준 씨는 병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지혜랑 수진이는 왜 안 오지? 2025년 겨울, 내 남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친척 장례식에서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시대? 지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는요? 수진이 물었죠.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회복 중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수진이 밖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우리 원래 되게 사이 좋았는데. 민재도 괴로웠습니다. 누나들이랑 연락이 끊긴 지 2년이야. 2025년 설날, 태준 씨는 민수, 민재와 함께 떡국을 먹었어요. 내가 이혼만 안 했어도. 영숙 씨는 지혜, 수진과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그해 봄 민수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돌잔치에 할아버지와 삼촌만 초대했습니다. 영숙 씨는 2주 후에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 손주인데 돌잔치도 못 가네. 지혜와 수진도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고모인데 조카 돌잔치에 못 가다니.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족 행사는 항상 반쪽이었어요. 태준 씨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서 자유로워졌지만 자녀들 절반을 잃었네. 영숙 씨도 후회했어요. 재산은 받았지만 아들들을 잃었어. 여름 친척 모임에서 태준 씨와 영숙 씨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안 마주쳤어요. 영숙 씨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 얼굴 보니까 내 아들인데 남처럼 느껴지네. 태준 씨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지혜 보니까 가슴이 아프네. 가을 태준 씨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3기였어요. 민수와 민재가 곁을 지켰습니다. 지혜와 수지는 나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병문안을 가고 싫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는 병원 침대에서 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지혜랑 수진이는 왜 안 오지? 3개월 후 태준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어요. 장례식에 지혜와 수진이 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민수, 민재와는 말도 안 했습니다. 영숙 씨도 장례식에 왔습니다. 당신 고생했어요. 유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준 씨는 10억 원을 남겼는데 유언장이 없었어요. 민수는 주장했어요. 아버지는 저희만 챙기셨어요. 지혜는 반박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 있어요. 또 법정으로 갔습니다. 6개월 재판 끝에 4등분 판결이 났어요. 각자 2.5억 원씩. 하지만 형제 간의 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
2026년 초입니다. 영숙 씨는 65세가 되었어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지혜와 수진이 돌보지만 아들들이 보고 싶어요. 민수랑 민재는 어떻게 지내? 엄마, 오빠들은 이제 남이에요. 민수와 민재는 각자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요. 하지만 전화할 수 없습니다. 내 남매는 이제 완전히 남남입니다.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조카들도 절반만 압니다. 명절도 따로 보냅니다. 이것이 60대 초반 부부의 이혼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부모는 각자 원하던 자유를 얻었지만 자녀의 절반을 잃었어요. 손주의 절반도 모릅니다. 노후는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편을 들었지만 형제자매를 잃었어요. 조카들도 절반만 압니다. 명절은 항상 반쪽입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따로 있다는 걸 압니다. 왜 같이 안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배웠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끝나면서 가족도 끝났습니다. 6명이 두 편으로 갈라졌어요. 다시는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이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였어요. 특히 성인 자녀가 있는 60대 부부의 이혼은 더 큰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재산 문제가 얽히면서 더 복잡해졌죠. 지금도 네 자녀는 각자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만약 중립을 지켰다면, 만약 재산 싸움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깨진 가족은 다시 붙일 수 없어요.